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실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대학원생들하고 초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주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실습에 관계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실습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빅데이터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빅데이터 실습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몇 분들을 모시고 콘텐츠 협찬을 좀 받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전문가 분들은 본인들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본인들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라든가 혹은 새로 만드는 콘텐츠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 협찬으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새로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나 이론적 시각을 넘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박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셋의 종류가 어, 예를 들자면 우리 지난번에 매트릭스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그 매트릭스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에서 이제 뒤에 샘플러 봤던 부분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새 이제 어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들을 누른 다음에 음, 어, 해- 각각의 데이터의 구조가 그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구조 부분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저 어, 노드를 가져올 부분이 아니라 엣지를 가져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릭스의 구조들은 노드에 대한 내용들과 노드와 노드의 관계에 대한 구조이기 때문에 엣지에 대한 엣지를 클릭한 다음에 가져오는 것, 즉 임포트를 누르게 됩니다. 임포트 스프레드시트라고 누르고 이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제가 임의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방탄소년단 를 네이버에서 만들었던 방탄소년단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게 누르고 나면은 스프레드시트 CSV라는 메뉴가 뜹니다. 즉 어, 개피는 일반적으로 이제 CSV 파일을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하는 경로에 대해서 CSV 파일을 가져오게 되고 아니면은 여기 보면 공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빈 여백으로 할 것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TSV나 CSV가 있는데 CSV가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CSV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이 어, 내가 가져올 CSV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눌러보면은 노드 테이블이냐 아니면은 엣지 테이블이냐. 그러면은 엣지 테이블의 구조는 아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스와 타겟의 컬럼이 구조가 없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n그램을 통해 가지고 바이그램을 이용해서 단어와 단어의 관계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위에 첫 일행에 소스라는 단어와 타겟을 넣고 그 다음에 웨이트라는 그 변수명 그렇게 이제 편집을 한 다음에 불러오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는 지금 매트릭스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이 리스트에 대한 메뉴는 우리가
데이터들을 만들 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은 잘 만들진 않았는데 어, 우리가 딱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소스와 타겟과 웨이트 값, 그 다음에 n 곱하기 n의 매트릭스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 여기서처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뭐 어떤 그룹들이 있고 밑에는 어, 여기 보면 뭐 전국 지민 뭐 등등에 대해서 얘가 세 개인데 밑에는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밑에 또 네 개 이런 식으로 단어들에 대한 리스트로 쭉 정리가 되어 있다. 즉 그 리스트의 구조가 말 그대로 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구조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사용되어 있을 때의 사용 그 방법이 바로 이 리스트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단어들만 쭉 들어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찾다 보니까 떤 분이 실습을 할 때 비카인드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셨던데 비카인드에 보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비카인드에 로그인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기사에 키워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특성 추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렇게 쭉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다시금 빈도를 뽑거나 매트릭스를 뽑으려면은 뭐 후작업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여기 리스트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트릭스의 구조로 되어 있으니 매트릭스라고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누르면은 뭐 인터벌을 줄 것이냐. 네, 그러면 제가 마침 자 그러면은 앞서 제가 예시를 본 것처럼 임포트에 리포트가 나오게 되죠. 리포트는 그래프 타입은 믹스라고 되어 있는 나는 네, 언다이렉트다 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드는 20개, 그 다음에 엣지는 362개의 엣지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를 눌러보시면 별다른 이제 리포트가 없네요. 자 그리고 뉴 워크스페이스 여기 워크스페이스 있죠. 워크스페이스를 오케이 하면 아마 워크스페이스 2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의 소스와 타겟에 대한 결과값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가져오는 거는. 그 다음에 엣지가 들어갔으니 노드가 들어야 되겠죠. 우리 그 노드 엑셀에서 보는 것처럼 네, 엣지가 있으면 버틱스가 있었잖아요. 버틱스가 있는 것처럼 노드도 들어가 있는 거죠. 20개의 아이디가 있고 그 아이디의 라벨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데이터는 엣지에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 혹은 매트릭스 안에서 노드와 노드의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엣지라는 메뉴에 들어와서 그런 다음 임포트 스프레드시트를 누르시고 이 임포트 스프레드시트에서 내가 CSV 파일을 엽니다. 열때 경로가 있지만 내가 이 데이터들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CSV니까 쉼표 네, 컴마로 그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보고 가지고 데이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UTF-8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이제 형태들도 되어 있는데 제일 가장 편한 것이 UTF-8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한국어도 되어 있으나 혹 그 처음에 그 매트릭스를 만들 때 UTF-8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UTF-8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고 여기서는 시간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 그냥 인터벌로 누르시면은 네, 데이터 값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네, 워크스페이스 3은 필요가 없죠. 지금 제가 넣은 거기 때문에 네, 워크스페이스 1도 필요가 없고 결국 이 값을 가지고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노드 20개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버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새까만 점에 연결되어 있는 어, 노드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라벨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라벨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니 넣어보니 지난번에 보여준 것처럼 어떤 네, 빌보드, 아이돌 등등에 대한 단어들의 네트워크의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분석에서 나는 네, 뭐 디그리 값을 한번 보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웨이트의 평균을 한번 보겠다. 그 다음에 직경 보고 모듈리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듈리티도 한번 보겠다. 네. 모듈리티는 아무래도 없겠죠. 구분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링크도 한번 보겠다. 라고 네,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팅 개수도 한번 네, 보는데 얘는 해당하는 구조에 대해서 개수를 찾아낼 수 없다. 예, 다이나믹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데이터에 들어가가지고 각각의 노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노드에 대한 디그리 값과 그 다음에 웨이트 되어 있는 디그리 값, 그 다음에 모듈리티 등등에 대한 결과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들은 여기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이면은 네, 익스포트 테이블이라고 누르고 파일명을 정리한 다음에 네, 저장을 누르시면은 그 결과물들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 파일을 한번 열어 보시면은 이 해당하는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냥 노트패드로 연 거는 아마 그냥 열면은 CSV 파일에서 인코딩이 깨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깨져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인코딩이 잘 안 깨지는 네, 노트패드를 열어가지고 얘를 그냥 복사해서 네,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시면은 어차피 CSV니까 네, 구분자로 네, 일체 파일 찾기가 네,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고 마침을 누르면은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던 결과물들을 네, 엑셀 파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 불러오는 것들은 말씀을 드렸었고 분석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메뉴들을 런을 누르시면은 다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런을 눌렀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은 전체의 결과물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결과들을 시각화해서 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미 한번 분석했기 때문에 옆에 보면 시계 모양 같은 물음표 모양이 있죠. 물음표 모양을 누르시면은
그 결과물들을 다시 창을 띄워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맑은 고딕이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아마 처음에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다 깨져서 나오죠. 이거는 한글 폰트가 이 계피에 적용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은 폰트들 뭐 요즘은 어,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그 한글을 그 사용하시면은 뭐 굴림을 깔려 있거나 아니면은 엑셀을 이용하시면은 맑은 고딕이 깔려 있으니 네, 이렇게 네, 설정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폰트를 좀 더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네,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진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아웃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레이아웃은 여기서 제공해주는 레이아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레이아웃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네, 플러그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플러그인을 클릭하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사용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네, 플러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레이아웃도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러한 레이아웃을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네,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레이아웃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재시작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각각의 레이아웃마다 특징들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실습할 때는 내가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레이아웃들을 받아서 시각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틀라스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뭉쳐져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메뉴들은 성격들에 따라서 뭐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결국 그 아마 모든 이제 단어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사이즈는 조금 줄인 상태에서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나올지가 걱정입니다. 이게 한국어 텍스트로 적용할 경우에 생각보다 그림이 잘 안 나오는 네. 다시 오버뷰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결과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그냥 정중앙으로 옮겨 오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크린샷도 여기서 네,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노드별로 우리가 그 넷드로우를 사용할 때도 노드와 링크에 대해서 뭐 색깔을 넣는다라든가 어떤 단어의 사이즈를 변경한다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작업들을 했었죠. 그래서
노드의 유니크한 것은 이 색깔로 되어 있는데 나는 색깔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색깔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디그리 값으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그리를 적용을 하시면은 이 각각의 선에 대한 링크에 대한 결과값들을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안 예쁘다 라고 하면은 다른 형태들로 이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올 그레이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에 있어 가지고 파티션을 눌러서 얘는 속성이 없고 랭킹은 웨이트 값으로 내가 적용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색깔을 나는 여기 디폴트에서 뭐 뭔가 붉은 계열로 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붉게 결과물들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에 대해서 노드의 텍스트에 대해서 너무 크네요. 이 사이즈별로 뭔가 그 차이점을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단어에 대해서 랭킹에 대한 디그리 사이즈별로 랭킹에 대한 한 결과물들을 적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유니크한 랭킹에 대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 색깔 부분은 아마 이게 별로 안 예쁜 부분이 있긴데 이게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색깔에 대한 변화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개 여러분들의 이제 디자인 감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보시면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냐면은 오른쪽에 스태틱스나 이 필터나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할 때 사용하시는 메뉴이다. 그리고 왼쪽 편에 이 노드나 엣지 부분들은 이 각각의 선과 점에 대한 혹은 라벨에 대한 색깔들을 입히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변경할 때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여기에 적용할 레이아웃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혹은 새로 생성되어 있는 매트릭스 데이터들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여기 계피에 넣어서 작업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